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채널 실버 수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30년간 피부 노화를 연구해온 박수민 박사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SNS에 검버섯이 3일 만에 사라진다, 식초 한 방울이면 깨끗해진다 같은 영상 정말 많죠. 하지만 그거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식초나 레몬은 산성이 강해서 피부에 화학 화상을 남기고 오히려 반점이 더 짙어집니다. 한번 손상된 피부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런 민간요법에 속지 않고 검버섯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진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정보 보고 따라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얼마 전 경남 창원에 사는 72세 김정희 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식초와 베이킹소다 팩을 며칠 동안 매일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시원하다고 느꼈지만 며칠 지나자 볼이 붉게 달아오르고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검버섯은 옅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딱지가 남았죠. 김 어르신은 괜히 건드려서 더 망쳤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 내용 절대 혼자만 아시면 안 됩니다. 주변 분들께 꼭 알려주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피부관리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습관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지금까지 하신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 관리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원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검버섯의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입니다. 오랜 세월 햇빛을 받은 부위에 멜라닌, 색소가 쌓이며 생기는 거죠. 미국 피부학회 자료에 따르면 자외선 노출이 검버섯 발생의 주요 인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자외선 누적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직접 만난 전북 남원의 69세 박영자님은 젊을 때부터 밭일을 하셨는데 얼굴과 손등에 진한 반점이 생기셨어요. 박 어르신은 모자를 쓰고 계셨지만 손등 보호는 전혀 하지 않으셨던 거죠. 매일 SPF 50 이상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흐린 날에도 창가 근처에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차를 타거나 창문 옆에 앉아 계실 때도 자외선은 계속 들어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집안에서도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오래 앉아 있으면 자외선이 그대로 피부에 닿는다는 겁니다. 요즘 실내에서도 차단제 바르시나요?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이 두꺼워지고 색소가 더 진해집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국내 연구에서도 노년층 피부의 수분량이 낮을수록 검버섯색이 짙어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보호막이 약해져서 자외선이나 외부 자극에 더 쉽게 손상되거든요. 대전의 74세 이순자님은 겨울마다 피부가 갈라지고 반점이 늘었어요. 그런데 보습제를 꾸준히 바르자 색이 옅어졌습니다. 이 어르신은 처음엔 보습제가 끈적여서 싫다고 하셨는데 가벼운 제형으로 바꾸고 나서는 매일 바르시게 됐어요. 세안 후 3분 안에 크림을 발라 수분을 가두시는 게 좋아요. 이 3분이 골든타임입니다. 알코올이 든 로션은 오히려 건조를 악화시키니까 피하셔야 합니다. 성분표를 보시고 알코올, 에탄올이라는 단어가 앞쪽에 있으면 피하세요. 보습제 하루 몇 번 바르시나요? 가족 중에 검버섯이 많다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유전적인 영향인데요. 쌍둥이 연구에서도 유전적 영향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검버섯이 많으시다면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해요. 부산의 70세 최경자님은 어머니와 같은 부위에 반점이 생기셨어요. 심지어 색깔이나 크기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전은 피할 수 없지만 자외선 차단과 보습으로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 어르신은 관리를 시작한 뒤 새로운 반점이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태도가 유전이라 포기한다는 생각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관리만 잘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검버섯 있으신가요? 식초, 레몬, 베이킹소다는 피부를 녹이는 강한 산성 물질입니다. 천연이라고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피부 손상 및 색소 침착 악화 사례가 국내외 보고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레몬은 산도가 피부에 맞지 않아서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서울의 68세 한용자님은 인터넷에서 본 레몬팩을 하고 화학 화상을 입으셨어요. 한 어르신은 레몬을 직접 얼굴에 문지르셨는데 다음날 피부가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천연 재료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건 큰 착각입니다. 팩 대신 순한 보습 마스크나 수분 크림을 꾸준히 사용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요즘 나오는 시트 마스크 중에도 순한 제품이 많으니 그런 걸 활용하세요. 혹시 민간요법 따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흡연, 과음, 수면 부족은 피부 재생을 느리게 만듭니다. 한국노화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수면 부족자는 피부색 불균형이 2배 높았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피부가 회복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경기도 광주의 73세 박재만님은 야식과 음주를 줄인 뒤 피부톤이 밝아지셨어요. 박 어르신은 밤 11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술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만에 얼굴색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물을 하루 1.5리터 이상 마시세요. 피부 개선은 단기간이 아닌 습관으로 쌓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요즘 수면은 충분히 취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호르몬 변화도 검버섯을 만듭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를 지나면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서울대학교 피부노화 연구팀에 따르면 갱년기 이후 여성의 70% 이상이 안면 색소 침착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멜라닌 생성이 불균형해지고 피부 재생 속도도 느려져요. 울산의 67세 정미라님은 갱년기 이후 갑자기 얼굴에 반점이 늘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엔 없던 건데 몇 달 사이에 뺨과 이마에 여러 개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호르몬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시기에 더욱 철저한 자외선 차단과 보습 관리가 필요합니다. 갱년기 전후로는 피부가 특히 민감해지니까 순한 제품을 사용하시고 영양 섭취에도 신경 쓰셔야 해요. 콩류나 석류처럼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 이후 피부 변화 느끼고 계신가요? 반복적인 마찰과 자극도 검버섯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매일 같은 부위를 문지르거나 눌리면 그 부위에 멜라닌이 과도하게 쌓여요. 일본 도쿄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지속적인 기계적 자극이 색소 침착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난 강원도 춘천의 75세 김순옥님은 안경테가 닿는 콧등 부위에 유독 반점이 많으셨어요. 50년 넘게 같은 스타일의 안경을 쓰시면서 그 부분만 계속 자극을 받으신 거죠. 또 어떤 분은 옷깃이 목을 계속 스치면서 목 주변에 반점이 생기셨어요. 세수할 때 너무 세게 문지르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세안할 때는 손끝으로 살살 원을 그리듯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을 때도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안경을 쓰신다면 가끔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시고 딱딱한 옷깃보다는 부드러운 소재를 선택하세요. 목이나 얼굴을 자주 만지는 습관도 고치셔야 합니다. 혹시 같은 부위를 자주 만지거나 문지르시나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도 검버섯을 악화시킵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부 재생이 느려지고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색소 침착이 1.5배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피부에 영양과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충북 청주의 70세 안태식님은 당뇨를 10년 넘게 앓으시면서 손과 발에 반점이 계속 늘었어요. 혈당 조절을 시작하고 나서야 새로운 반점이 생기는 속도가 줄었습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꾸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약을 거르지 마시고 식이요법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으로 합병증을 예방하시는 것도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만성질환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스트레스도 검버섯을 만드는 숨은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게 멜라닌 생성을 촉진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피부 색소 침착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제주의 66세 강수진님은 가족 간병으로 몇 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그 기간 동안 얼굴에 반점이 급격히 늘었고 피부톤도 칙칙해졌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호흡이나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도 도움이 되고요. 요즘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양 불균형도 피부 노화를 앞당깁니다. 특히 비타민C, 비타민이, 아연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느려지고 색소가 쉽게 침착돼요.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노인층의 60% 이상이 비타민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만난 경기도 수원의 73세 이정숙님은 혼자 사시면서 식사를 대충 하셨어요.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다 보니 영양 상태가 엉망이었죠.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반점도 많았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시작하고 3개월 뒤 피부에 생기가 돌고 톤이 밝아졌어요. 맵기, 단백질, 채소, 과일을 골고루 드세요.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나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당근, 시금치, 토마토, 블루베리를 자주 드시면 좋아요. 하루 3끼 제대로 챙겨 드시나요?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도 피부에 나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자외선만큼은 아니지만 피부에 산화 스트레스를 줘요. 프랑스 파리 대학 연구에서 블루라이트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69세 송기철님은 은퇴 후 온종일 컴퓨터로 주식 차트를 보셨어요. 하루 8시간 이상 화면을 들여다보시다 보니 얼굴에 반점이 늘고 눈가가 칙칙해졌습니다. 화면을 볼 때는 1시간마다 10분씩 쉬어주세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는 화면 밝기를 낮추시고 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피부 회복도 빨라집니다. 스마트폰 하루에 몇 시간이나 보시나요? 이렇게 원인부터 바로잡으면 관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피부를 망치는 행동과 살리는 습관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이 가장 기본인데요. 실내에서도 UVA는 유리창을 통과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침 한번 바르고 끝내지 말고 외출 시 23시간마다 덧바르셔야 해요.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이니 이때는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끈적임이 싫으시다면 선스틱 형태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스틱은 휴대하기도 편하고 손도 안 더러워져서 좋아요. 손등이나 목처럼 익기 쉬운 부위도 빠르게 바를 수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양산이나 모자도 함께 사용하세요. 양산은 자외선을 90% 이상 차단해 줍니다. 챙이 넓은 모자는 얼굴뿐 아니라 목과 귀까지 보호해줘요. 선스틱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꾸준한 보습도 정말 중요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색소가 쉽게 침착되거든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멜라닌이 더 쉽게 쌓입니다. 향료나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은 자극될 수 있으니 피하시고요. 세안 후 3분 안에 크림을 바르고 밤에는 바세린을 얇게 덧바르시면 좋습니다. 바세린은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밤새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너무 두껍게 바르면 답답하니까 얇게 펴 바르세요. 특히 입가나 눈가 같은 건조하기 쉬운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가습기를 틀어서 실내 습도를 5060%로 유지하는 것도 피부 건조를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보습은 얼마나 챙기고 계신가요? 항산화 음식 섭취도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토마토, 호두, 당근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피부를 안쪽에서부터 밝게 만들어줍니다. 과도한 영양제 섭취보다는 식사로 섭취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영양제는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매일 한 끼에 채소와 견과류를 꼭 포함하세요. 샐러드 한 접시, 견과류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블루베리나 녹차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니 자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녹차는 하루 23잔 마시면 피부 건강에 정말 좋아요. 하루 식단에 채소가 충분한가요? 민간요법은 정말 경계하셔야 합니다. 천연 성분이라도 피부에 직접 바르면 자극이 강해요. 레몬, 식초, 베이킹소다 등은 절대 얼굴에 사용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제품은 팔 안쪽에 테스트 후 사용하세요. 팔 안쪽 피부가 얼굴보다 덜 민감하니까 거기서 먼저 테스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24시간 지켜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얼굴에 사용하세요. 알로에도 천연 재료지만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혹시 천연팩으로 자극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정기적 전문 진료도 중요합니다. 검버섯처럼 보여도 악성일 가능성이 있는 반점이 있거든요. 특히 반점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거나 색이 여러 가지로 섞여 있으면 꼭 확인 받으셔야 해요. 반점이 빠르게 커지거나 피가 나면 즉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피부 상태를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진 최근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규칙적인 운동도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피부에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돼요. 서울대학교 스포츠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노년층의 피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5세 젊었습니다. 격한 운동보다는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이 좋아요. 대구의 71세 문영희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시작하셨는데 3개월 뒤 피부톤이 밝아지고 탄력도 좋아졌어요. 운동할 때 땀을 흘리면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피부가 맑아집니다. 단 운동 후에는 꼭 세안하시고 보습해 주세요. 요즘 걷기 운동은 하고 계신가요? 충분한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피부 세포가 재생돼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한양대학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이 5시간 미만 자는 사람보다 피부 색소 침착이 40% 적었습니다. 수원의 68세 오경자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수면 패턴을 개선하신 뒤 피부가 달라졌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몇 시에 주무시나요? 스트레스 관리도 피부 관리의 일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트러블도 생겨요.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으로 마음을 다스리세요. 부산의 70세 김명자님은 동네 노인정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뒤 주변에서 얼굴이 밝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웃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요. 하루 한 번은 크게 웃으세요. 웃으면 엔도르핀이 나와서 피부도 좋아집니다. 어떤 취미 활동하고 계신가요? 이제 핵심만 정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검버섯은 나이 탓이 아니라 관리 탓입니다. 팩 민간요법 광고에 속지 말고 과학적인 관리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확신하게 된 건 올바른 관리만 하시면 충분히 개선된다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색이 짙어지고 흉터로 남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새로 생기는 속도를 늦추고 피부톤이 훨씬 밝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꾸준히 관리하신 분들은 1년 뒤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셨어요. 거울 보실 때마다 달라진 모습에 놀라셨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단제를 바르고 보습을 해도 세안을 잘못하면 모든 게 소용없어요. 제대로 된 세안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적셔주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 유분을 과도하게 빼앗아가서 건조함을 악화시킵니다. 찬물은 모공을 닫아서 노폐물 제거가 안 되고요. 손바닥에 세안제를 덜어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얼굴에 올려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때 절대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피부가 늘어지고 자극받아요. 특히 눈가와 입가는 더 약하니까 살짝 두드리듯 씻어주시면 됩니다.
세안 시간은 1분이면 충분해요.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헹굴 때도 미지근한 물로 최소 10번 이상 충분히 헹궈 주셔야 합니다. 세안제 잔여물이 남으면 트러블이 생기고 색소 침착이 악화될 수 있어요. 특히 헤어라인이나 턱 밑은 잘 안 씻기니까 꼼꼼히 헹궈 주세요. 귀 뒤쪽도 놓치기 쉬운 부위예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하세요. 문지르면 안 됩니다. 수건은 일주일에 2번은 빨아서 사용하셔야 해요. 더러운 수건은 세균이 번식해서 피부에 나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지우는 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세안제로만 씻는데 차단제는 유분 성분이 많아서 일반 세안제로는 잘 안 지워져요. 저녁에 집에 들어오시면 먼저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을 사용하세요. 얼굴이 마른 상태에서 클렌징 제품을 펴 바르고 차단제를 녹인다는 느낌으로 1분 정도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코 주변, 이마, 턱선은 차단제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신경 써서 문질러 주시고요. 그 다음 손에 물을 조금 묻혀서 얼굴에 유화시켜 주세요. 하얗게 변하면서 차단제가 물과 섞이는 게 보일 겁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유화가 제대로 안 되면 차단제가 깨끗이 안 지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내세요. 이게 1차 클렌징이에요. 1차 클렌징이 끝나면 2차로 세안제를 사용해서 한 번 더 씻어주셔야 합니다. 이걸 이중 세안이라고 하는데 차단제를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품을 내서 부드럽게 씻고 충분히 헹궈주세요. 이중 세안을 하고 나면 피부가 한결 가볍고 깨끗한 느낌이 들 겁니다. 모공도 숨 쉬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중 세안을 했다고 해서 피부가 당기도록 씻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긴다는 건 피부 장벽이 손상됐다는 신호예요. 세안 후에 약간 촉촉한 느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 세안 후 피부가 심하게 당기면 클렌징 제품을 더 순한 걸로 바꾸시거나 세안 시간을 줄이세요.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저녁엔 이중 세안으로 깨끗이 지운 다음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 이 3가지 습관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 습관 하나가 수십만 원짜리 시술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돈 들이지 않고도 집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피부를 느끼실 겁니다. 인천의 71세 조미숙님은 이 방법대로 6개월 실천하셨는데 새로 생기는 검버섯이 거의 없어지고 기존 반점도 많이 옅어지셨어요. 조어르신은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한 달 지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하루도 빠짐없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주변에서 피부가 좋아졌다는 칭찬을 많이 받으신대요. 전주의 74세 박동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박 어르신은 평생 농사일을 하시면서 피부 관리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은퇴 후 손자가 권유해서 차단제를 바르기 시작했는데 1년 뒤 손등의 반점이 더 이상 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하세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부 관리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70대도 늦지 않았고 80대도 늦지 않았어요. 관리를 시작한 그날부터 피부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작은 변화가 쌓이면 1년 뒤에는 놀라운 결과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검버섯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검버섯이 있다고 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다만 올바른 관리로 속도를 늦추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면서 건강한 피부를 위해 노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미와 검버섯을 헷갈리는 이유, 그리고 구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시는데 관리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니 꼭 구분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기미는 호르몬과 관련이 깊고 검버섯은
자외선 노출과 관련이 깊어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관리법을 실천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